외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한국에서 오래 일하신 언론인들 혹은 한국 사정에 밝은 분들은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언론에도 심심찮게 등장했던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벗어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 중의 하나가 되어 선진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빈곤과 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도울 여력이 생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발행한 민주주의 리포트는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인들이 기소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이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언론인을 테러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언론과 국민을 겁박합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남북의 대화가 단절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2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제가 서울에서 일하는 외국 언론인들을 만나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눌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오늘 주로 제가 드릴 말씀이 그렇지 않아 민망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약 2주 정도 뒤에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총선이 열립니다. 선거운동으로 한창 바쁜 시기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 여러분 나라의 선배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이 군사독재 정권 시절 한국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총선 이후 대한민국에서 펼쳐질 드라마틱한 변화에 대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치인이 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지 한 달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정당을 만들고 총선에 도전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우리 당의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역구 후보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배정받는 비례대표 후보들만 출마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에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우리 당이 내건 슬로건에 많은 유권자들이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신 기자 여러분, 검찰 독재 정권이란 말이 생소하실 것으로 봅니다. 1960년대 박정희, 그리고 1970년대 말 전두환, 노태우 등 몇몇 정치 군인들은 쿠데타로 집권해 정권을 잡았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군사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하수인이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났습니다. 검찰은 민주화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정치인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스스로 권력이 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등은 과거 쿠데타를 모의하고 실행했던 정치 군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권력기관 요소에는
정치검사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국정 대부분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국정 운영을 검찰 수사하듯 합니다.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을 집권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년째 수사를 받아왔고 선거운동으로 한창 바쁠 시기인 요즘도 일주일에 3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저 역시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가족 모두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물론 정치인도 잘못을 하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부분의 민주국가가 그렇듯 특권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유독 야당에만 혹독하게 칼을 휘둘러대는 검찰은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 동업자 한동훈에겐 관대합니다. 해외도 많이 보도된 명품백 사건은 잘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영상까지 온 국민에게 공개되었고 외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경우 과거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범들의 경우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보고서에 김 여사 가족이 얻은 수익이 23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이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던 4년 전 당시 검찰은 현재 여당을 지원하는 활동을 은밀히 벌였다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검찰 고위직과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때 윤 대통령 관련 여러 혐의를 못 본 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처럼 특검법이 여러 제출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신에도 많이 보도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창피한 다른 사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은 사단장의 책임이 있는지 수사하겠다는 수사단의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수사 대상을 현장 책임자로 축소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장관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과 통화한 기록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군인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연관관계를 밝힐 핵심 증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 보내버렸습니다. 피의자를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159분이 숨진 12구 이태원 압사 사고 때도 14분이 돌아가신 오송 참사 때도 정부는 없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제대로 제 할 일을 했다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셨을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부 고위층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국무총리는 한덕수이고 아직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의 친구 이상민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대다수 한국 언론이 그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과거 촛불혁명처럼 분노한 국민들이 압도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촛불혁명 이후 미국의 매체 워싱턴 포스트는 Korea just taught the world how to do democracy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장관도 한국을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고 추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견고해 보이는 검찰 독재 정권의 성벽에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저희가 균열을 낼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걱정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저희 당이 멈출 것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민주공화국을 다시 복원할 것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